혹시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괜히 이것저것 특약까지 붙여서 돈만 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담보 탑 6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보험에 숨어있는 쓸데없는 지출,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해조보험의 구동규 팀장입니다. 수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1순위로 꼽는 보험,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병원 갈 때마다 드는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를 보장해주니까 가성비 최고의 보험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나는 보험이 싫어, 복잡하고 불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손보험만큼은 꼭 가입하세요 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단점은 분명히 있겠죠. 첫 번째, 보험료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실손보험료도 주기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1년, 3년, 5년마다 갱신되면서 정작 병원비가 더 필요한 60대에서 70대 시기에는 보험료가 크게 올라 유지하기 어려워 상담 요청해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70대 고객님 중에서는 실손보험료만 한 달에 15만원 혹은 20만원씩 내다가 결국에 해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실손보험의 단점 두 번째, 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에 비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즉,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고 항상 일정 비율 혹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40대 여성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이 들어서 병원을 많이 다니게 될 텐데 그때 보험료가 감당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실손보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작은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해결되지만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대한 질환에 걸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보험, 뇌, 심장과 같은 3대 진단비 보험을 추가로 준비를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보험이면은 꼭 이득을 볼 것처럼 앞으로 내가 내야 할 보험료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서 좋다더라, 지인이 보험료를 얼마를 받았다는 말에 여러 개를 무리해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꼭 아셔야 하는 게 보험은 저축이나 적금, 재테크와 같은 상품이 아니에요. 보험은 어디까지나 소비성 지출이거든요. 즉, 내가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무리한 보험 가입은 오히려 내 미래와 내 노후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반드시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정해야 하고 필요한 보장은 남기되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험 설계사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에게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보험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걸 정리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제대로 가입하셨구나 하고 안심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보험료 지출을 똑똑하게 줄여드리고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서 단 1원이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실손보험이 이미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보험을 말씀드릴게요. 불필요한 보험 첫 번째는 상해 질병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45세 사무직 남성 가장 저렴한 건강체 기준으로 하루 입원 시 4만원 보장 특약의 보험료가 월 3,084원이 나옵니다. 즉 1년이면 36만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떨까요? 만약에 1년 동안 9일이나 입원한다고 가정해도 내가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냉정하거든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입원 일수는 연 2.7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매달 3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도 실제로는 거의 보장받을 기회가 없는 보험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3,084원을 입원 일당에 쓰는 대신 그와 거의 비슷한 보험료로 암,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 1천만원씩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에게는 특히 많은 유방암과 자궁암, 갑상선암과 같은 여성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중대질환 이런 쪽을 대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보장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 워킹맘들은 한 달에 쓸 수 있는 지출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험료도 무제한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뷔페에 가도 모든 음식을 다 담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보험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필요한 보장부터 챙기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꼭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보험 안에 비싼 입원 일당과 같은 특약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돈을 줄여서 대신 암, 뇌, 심장 같은
큰 병 대비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실손보험이 이미 있다면 불필요한 보험, 두 번째는 바로 과도한 수술비 특약이에요. 물론 수술비 보험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수술비, 특약만 해도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질병 수술비, 특정 질병제의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1에서 8종, 1에서 9종 수술비, 종합병원 수술비, 상급병원 수술비, 각막 수술비, 추간판 수술비, 관절, 인공관절 수술, 심지어 설계사인 저조차도 이런 특약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수술비 특약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많은 수술비를 다 가입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수술비는 대부분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입원비도 마찬가지죠. 즉 실손이 있는 분들은 굳이 겹치는 수술비 특약까지 중복해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술비 중에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1에서 5종 수술비예요. 1에서 5종 수술비 하나면 충분한데 이 특약은 급여 수술, 비급여 수술, 부위에 대해 보장이기 때문에 현재 약관에 없는 새로운 의료기술 수술까지 넓게 보장을 합니다.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수술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은 이런 미래의 수술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에서 8종, 1에서 9종 수술비처럼 숫자가 많아 보이는 이 특약은 오히려 급여 수술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비급여 수술은 제외되고 가입 당시 약관에 적힌 수술 방법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수술을 보장을 못 받습니다. 즉 더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제한적인 거죠. 시비가 있다면 불필요한 보험 세 번째, 바로 암 관련된 특약들이에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암 수술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45세 사무직 남성 기준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14,650원이 나오고 암 수술비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17,800원이 나옵니다. 즉 암 수술비 특약이 암 진단비보다 오히려 더 비싸죠. 하지만 암에 걸리면 꼭 수술만 있는 건 아니죠. 실제 통계만 보더라도 암 수술 건수는 약 14,800건, 항암 등 화학요법은 약 21만 건,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은 약 95,000건으로 수술보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수술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특약을 더 비싼 돈 내고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겠죠. 암 진단비만 받아도 암 진단비에서 바로 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 실손보험에서도 실제 치료비는 대부분 보장됩니다. 게다가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까지 준비한다면 신의료기술, 로봇 수술까지 보장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암 관련 보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바로 암주요 치료비 특약이에요. 암주요 치료비 특약은 급여와 비급여, 환자 전액 부담 항목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암 수술이든 항암 치료든 1년에 한 번이라도 받게 된다면 연간 1회에 한해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액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즉 치료 횟수와 입원 일수 관계없이 실제 치료가 시작되면 바로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암 입원 통원비, 암 수술 같은 특약은 현실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고 보험료 대비 효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암 진단비와 암주요 치료비 조합이 훨씬 유리하고요. 게다가 암주요 치료비나 1에서 5종 수술비를 대비하신다면 수술, 항암, 방사선과 같은 표준 치료는 물론 앞으로 늘어날 새로운 의료기술, 비급여 고액 치료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대비가 가능한 거죠. 다음으로 실손보험이 이미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 네 번째는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물론 상해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통합상해 진단비, 특정 뇌손상, 특정 상해, 장기손상, 상해 CT, MRI 검사비 이런 특약들을 다 챙기려면 한 달에 1, 2만 원으로는 안 되겠죠. 상해보험 특약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중복 보장이 많고 상해로 인한 입원, 통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미 실손보험에서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직업으로 인한 상해 위험도가 낮은 주부나 사무직, 관리자라면 상해 사고 자체가 드물고 설사 다쳐도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보장이 가능하니 사실상 불필요하죠. 하지만 직업에 따라서는 고려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생산직이나 정비사, 현장직, 운전직처럼 2급 혹은 3급 직업군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이런 경우에는 상해 위험에 늘 노출이 돼 있으니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잘한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특약에 무겁게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절 진단비는 50만 원 보장을 위해서 매달 3,195원, 2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76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장을 받는 건 50만 원이죠. 받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경제적 위험을 막아주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원래 큰 위험에 대비하는 거예요. 자잘한 치료비는 실손으로도 충분합니다. 상해 관련 보장을 챙기고 싶다면 굳이 종합보험 안에 넣기보다는 운전자 보험 안에 추가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50대 전후 은퇴하셔도 운전은 60대, 70대 이상까지도 계속 하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반사신경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은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의 상해 특약과 자동차 부상, 필수 4대 특약을 묶으면 훨씬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불필요한 내용은 적립보험료예요.
간혹 보험료를 내고 손해보는 건 싫다라고 하시면서 적립보험료를 추가해서 환급형으로 가입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보장보험료가 25,342원이고 적립보험료를 24,658원을 같이 넣은다면 한 달에 월 5만원이 되죠. 그럼 1년이면 60만원, 10년이면 600만원, 20년이면 1200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1200만원을 돌려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1200만원이 아니라 더 적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보험회사에는 사업비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설계사 수당, 광고비, 지점 운영비, 직원급여, 수급비용 이런 데 쓰이고 나면 고객이 낸 적립보험료는 결국 깎여서 돌아오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돌려받는 구조예요. 게다가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한다면 그대로 돌려받더라도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일지라도 손해겠죠. 보험은 저축이 아니에요. 재테크도 당연히 아니고요. 보험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 소비 지출이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옛날 실손보험이든 내 보험에 적립보험료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삭제해 주세요. 괜히 붙잡고 있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보장은 보장대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바로 말기 중대한 질병 관련 특약입니다. 이 특약들은 이름만 보면 굉장히 든든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 간 질환이라 해도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 황달, 정맥류 출혈이 동반되어야 하고 특정 혈액검사, 조직검사, CT 초음파까지 다 충족해야 하며 폐질환이라면 폐활량이 정상의 25% 이하일 때만 해당되는 이런 시기예요. 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보험료가 특별히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말기 특약이 없어도 실손보험에서 충분히 보장이 되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기 폐질환으로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해도 1세대 실손에서는 100% 보장이 되고 2세대는 10% 부담금이 있어도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만 부담, 그럼 4,8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3세대, 4세대 실손도 급여 치료를 받으셨다면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환급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실제 부담은 연 200만 원 선에서 끝납니다. 말기라는 이름 때문에 수천만 원이 깨질까 두려워서 가입한 특약이지만 실제로는 실손보험 하나로 이미 대부분 해결된다는 거예요. 보험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받기 힘든 말기나 중대질병 특약보다는 그 돈으로 암이나 뇌, 심장 진단비나 수술비 같이 내 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손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보험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실손보험은 일반적인 치료 목적의 질병상해라면 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고 설령 그 한도를 다 쓰더라도 매년 리셋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연간 자기부담금도 최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실손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에 돈을 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보험은 저축도 재테크도 아닙니다. 과하게 준비한다고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계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보험 가입 방법입니다. 저희 구해줘보험에서는 30개 이상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직접 비교 분석하고 약관까지 꼼꼼히 검토해서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험 점검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래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혹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가족, 친구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분들의 지출을 지켜주고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똑똑하게 보험을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만 챙기는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